안녕하세요, 가시안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장이 좋지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0.77%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1.6%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 8월달하고 최근에 국내 시장의 흐름, 약세를 보이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냥 심플하게 국내 시장의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이 상승했던 아니면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던 모두 맞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의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약세 모습이 나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대만 시장을 본다면 굉장히 코스피하고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조금 잃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지난주에 수급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가장 돋보이는 것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저는 이 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 대비 나름 선방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약세 흐름이 나왔고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친환경 관련주, 특히 2차전지가 정말 강한 업종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약세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은 정말 오랜만에 1% 이상의 낙폭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시장이 많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소폭의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무려 4천억이 넘는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약 1천억 원 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 모두 마찬가지로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고 연기금도 큰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스피의 대부분의 순매도 금액은 아마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담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자동차 관련주인 기아. 기아도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은 기관도 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주가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9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기아, 삼성전자, 효성첨단소재, 크래프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화학, S오일, 신세계, 크래프톤, SK텔레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일단 먼저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다우지수는 0.7%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3% 하락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도 마찬가지로 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료되었던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나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모두 0.7%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하나 유념할 사항이 있다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7%로 하향 조정했고 이 5.7%는 지난달 대비 0.3% 하향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었던 모건 스탠리 이쪽에서는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미국 시장이 견조했었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가장 큰 이유가 빠르게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흔들리는 구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지금처럼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이게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그동안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반영이 되었던
미국 시장이 흔들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당연히 신흥국 시장, 특히 국내 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깊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계속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향 조정된 이유는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 부분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만 하더라도 6% 이상을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5.7%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게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두고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장 튀는 종목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저는 이 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적으로 돋보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오늘은 급락적으로 이렇게 눈에 튀다 보니까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또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카카오와 네이버가 하락한 주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기사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펀드와 보험 상품, 이런 판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고, 이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이 투자 중개업자 등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카카오와 네이버에 규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8월 말에 제가 SBS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카카오의 무한 확장 괜찮을까? 이런 주제로 SBS에서 8시 뉴스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주가의 위치도 좋았었고 또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도 탄탄했었기 때문에 괜히 부정적인 내용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생략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저는 경쟁사의 등장이라든지 실적 악화, 이런 부분보다 규제 리스크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카카오가 10%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지금 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매수하려던 종목이 어떤 악재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면 과거보다 정말 싸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급락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급락을 부추겼던 내용들이 지금 단발적인 내용이 아니라 꾸준히 제기될 수가 있고 종목들의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재료라면 단순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매수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분위기, 수급이라든지 재료의 연속성, 그리고 차트의 위치,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까지는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저점을 딛고 본격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락이 나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빅테크 사업에 규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큰 낙폭이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 내용에 넘어서 그동안 카카오와 네이버가 주가가 상승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성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고 PBR을 부여받았었고 영업이익 대비 많은 시가총액도 부여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한번 규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규제가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생겼을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큰 점수를 부여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성, 이게 카카오와 네이버의 성장성을 방해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은 투매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변곡점이라는 것은 거래량도 줄 것이고 또 주가의 낙폭도 줄어들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 두 종목을 공략하고 싶다면 그런 시점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섣불리 신규 매수보다는 기다리는 관점으로서 이 두 종목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이 될 수가 있고 또 탄소 중립을 둘러싸고 있는 이 탄소 배출권, 가격들이 계속해서 뛰고 있거든요. 자,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매입해야 되는 배출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마도 해가 지날수록 매입해야 되는 탄소 배출권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까지 지금 덩달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실적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유니드, 후성, 휴캠스, 캠트로스, 이런 기업들은 반대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RX 배출권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 8월 18일부터 최근 9월 8일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런 부분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선물 지수를 확인해 보면 올 초 대비 지금 2배 가까이 탄소 배출권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탄소 배출권 선물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도 상승한다, 이렇게 연결해져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작년 3월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출렁이는 구간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의 국책 과제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책 과제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이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관련 기업들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을 갔다 와서 어제부터 유튜브를 다시 시작했는데 복귀한 첫날과 이틀날 지수가 많이 좋지를 못하네요. 특히 오늘은 카카오 네이버가 정말 좋지 못했는데 한동안은 관망할 시간을 가져보면서 주가의 방향성, 이 흐름 자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시간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